안녕하세요. 오늘은 레버리지랑 곧버스 뭔가 2X죠. 인버스 2X 투자가 가능한가 요 부분인데, 아마 요런 거는 조금 더 많은 얘기가 더 필요할 것도 같고,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고. 일단 뭐 저번에는 이제 엑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이제 단가를 맞추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지금 만든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직접 레버리지 인버스를 매수 매도하는 이제 로직을 만들어서 딱 두 개만 합니다. 일단 두 개만 하고 단가를 맞추는 거에만 집중한 로직을 녹였고, 아직 한 내일이나 한 요번 주 중에는 제가 생각한 대로 로직을 다 녹일 것 같고, 녹이면 이제 테스트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똑같죠. 계좌 총 잔액 따지고 뭐 예수금 사이에서 이제 거래가 있는지 어떤 이제 기준에 따라서 로고가 나올 거고, 그래서 뭐 기간별 이제 날짜에 대해서 이제 손익이 다 일자별로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이번 주 중에 개발을 끝내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테스트용 계좌에다가 쓸 거라, 현재는 모의 투자고요. 모의 투자고 한 3, 4개월을 지켜봐서, 일단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시장이 어떤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고, 대신 좀 놓치는 부분도 있죠. 그렇게 신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제가 프로그램 개발자였다 보니까 이거를 원래 만들까 했는데 처음에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시도를 안 하다가 지금은 막상 해보니까 한 달 좀 안 되게 만들었네요. 한 달 정도. 그럼 하루에 한 서너 시간 해서 한 달 정도 만들었는데, 일단 거래상으로는 잘 돌아가고 있고요. 뭐 손익도 아직 며칠 안 돼서, 여기서 좀 더 들어갈 로직은 내일 할게. 100만 원이 들어갔다고 치면 100만 원이 들어가서 또 특정 퍼센트 미만의 손익이 됐을 때 추가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복해서 이제 추가 매수를 쫓아가는데, 이게 금액을 한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금액 한정에 따라서 얼마에 대한 비중이 되면 쫓아가는 마이너스 비율을 늘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 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였는데 마이너스 2%로 보유율에 따라서 바꾼다, 뭐 이런 로직을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할 건데, 이걸 보여주는 거는 오늘 곧버스 인버스가 투자 가능한가에 대한 어떤 이제, 오늘 다 끝낼 건 아니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지금 제 아프리카나 유튜브로 보면은 기업 분석 외에는 어떤 이제 투자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게 더 중요한데, 분석은 그냥 하면 되는 거지만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이제 기준을 찾는 투자에 대한 그런 뭐 좀 쉬운 게 좀 다른 데가 많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분석 외에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걸 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안 보시고 분석만 관련돼서 많이 보셔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그러면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레버리지나 고퍼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이유는 첫째, 매일 가격이 이제 갱신이 되면서 이제 세팅되는 부분, 그러면서 나오는 수수료, 좀 약간 높은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얘기는 만들었을 거면, 예를 들면 레버리지 고퍼스는 비율로 따졌을 때 2% 떨어졌지만 어제 1%가 오늘 다시 갱신해서 다시 뭐 해서 몇 프로로 떨어지거나 올라갔을 때 실제로 2%가 떨어졌지만 5%까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 뭐 이제 이론적이죠. 아, 이론적인 건 아니고 실제 맞는 말이고,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수료도 조금 높습니다. 높고. 그런데 여기서 관광객 빠진 게 뭐냐면,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 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제 경험상을 할게요. 첫째는 시장의 변동 범위가 클 때죠.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일단 뭐 어떤 주가 기준선을 하나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잡는다 치고, 평면이 아니라서 하긴 하는데, 자, 주가가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크죠. 자, 보통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장 상태가 있어요. 이 상태일 때 투자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해야 표현할까? 요거는 자, 이런 평행선에서
이게 예를 들면 2000포인트라고 칩시다. 2000포인트라고 친다고 한다면 오르고 오르다가 3000이라고 칩시다. 3000이라고 칩시다. 자,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 고버스를 타고요. 자, 2000에서 하락을 하다가 예를 들면 1000포인트라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레버를 삽니다. 이게 2번째는 최고가 최저일 때 이런 부분인 거고요. 이럴 때. 자, 그럼 이 정도까지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 얘가 매일 가격을 갱신을 하고 LP가 물량을 늘리고 받고 LP들이 움직이고 한다. 자, 이제 이 부분도 설명을 하자면 한번 당연히 급락 급등을 할 때죠. 기준에서 급등을 할 때가 있죠. 혹은 급락을 할 때가 있죠. 이 당일 동안. 그러면 이 LP들이 물량을 채워줘야 됩니다. 이만큼 채워줘야 되는 거죠. 증권사에서.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든지 뭐가 걸리는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장이 굉장히 급등을 해버리거나 급락을 해버리거나 이럴 경우에 유효하다. 자, 근데 자, 3번은 대응 혹은 예측 힘든 경우가 있다. 있죠. 뭐 예를 들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든지 아니면 미국 신용 등급이 낮아진다든지.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부채로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터진다든지. 지금은 이제 많이 오르고 있다마는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그러면 그럼 다들 장기는 안 좋다는데 단타는 안 되나? 그러면 단타는 진짜 안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제가
시뮬레이션 그림을 봤지만 이런 그림을 한번 유튜브로 올린 적이 있죠. 이렇게 보면 복잡하죠. 가격표들이 움직이고 단가를 맞추는 단계를 가서 그게 최종으로 오는 요 단계에 있는 이 그림을 녹인다면 이런 그림인 거죠. 내가 최종 얼마에 대한 수익률과 금액과 어느 정도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월 수익, 그리고 총 투입 자금, 여기에 지금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D2 예수금만큼만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다가 총 맥스 투자금이랑 지금 내부적으로 로직이 녹여져 있는 이제 매도 수익률, 추가 매수 기준율을 여기다 녹일 겁니다. 녹일 거고, 그거를 이제 화면에서 직접 제어를 하고, 저는 핸드폰으로 이제 장 켜고 끄는 거를 여기서 할 거예요. 할 건데, 그 그림이 이걸 내부적으로는 다 들어간 거죠. 총 투입금 자본금 들어가 있었고, 예수금 들어가고, 현재 투자금 들어갈 거, 이제 요걸 넣는 거죠. 총 얼마로 들어갈 건지. 이것도 들어가 있죠. 그거를 이제 밖으로 뺄 겁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회 투자금도 지금 이제 해당 투입금으로 된 부분이고, 얘네들이 각자 가지는 금액들을 평단을 계산을 하는 거는 내부 로직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들이 얘네들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프로그램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한 달 걸렸으니까 일단 조금 더 외부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사용자 쪽으로 하게 할 거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 혼자 쓸 겁니다. 저 혼자 테스트 할 거고 쓸 거라, 일단 뭐 손익이나 이런 건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테스트 해보는 중이라, 이런 시뮬레이션을 녹인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분할 매수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레버리지 코포스가 물론 맞습니다. 당을 리플레이싱 해가지고 계산을 다 때려보면 하락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벌긴 번단 말이죠. 왜 보냐, 분할 매수를 하거든요. 한 번에 들어갈 거 아니거든요. 기준점을 하나 또 잡고, 기준점을 잡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때 산 사람들 기준에서는 계속
이 라인을 단계를 오면서 이 단계들을 오면서 계속 가치가 낮아지겠죠. 계속 낮아지겠죠. 이 라인들 오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과정에 있는 것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하나 만들고, 이건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자, 이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레버리지, 동시에 이 시점에 인버스를 감안합니다. 매도를 하죠. 근데 여기서 빌죠. 근데 여기서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익이 발생하죠. 요거 일부분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단가를 여기로 맞춥니다. 그리고 바로 매수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쪽에서 매수를 하는 것들이 있고,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합니다. 레버리지를 매수를 합니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 시점에 샀던 거를 이 이익금이 여기 왔으니까 얘는 단가가 여기 요쯤에 왔겠죠. 우리는 또 매수를 합니다. 자, 100만원 들어갔으면 100만원이 될 수도 좋지만, 금액, 이거는 이제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이제 증해법을 쓸 거냐, 정해법을 쓸 거냐는 이후에 얘기를 할게요. 일단 합니다. 이 시점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인버를 팔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기준점일 겁니다. 자, 여기서 이익금을 다시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금액을 또 넣습니다. 분할 매수기 때문에 다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1000만원이면 이제 100만원 가지고 노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여기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100만원 100만원 들어갔어요. 100만원 1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60%에서 매수를 하고, 그럼 200만원 들어갔겠죠. 아니, 이제 이익금이 들어갔으니까 뭐 한 110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올린 거죠. 뭐 120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100을 샀으니까 많이 좀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얘는 요만큼씩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여기다가 다시 부으면서 이익금을 다시 올려줍니다. 아직까지 한 300은 안 넘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인버는 인버대로 삽니다. 다시 100만원을 사요. 다 팔고. 여기서 올라갔을 때 여기서는 인버 이익금에다가 추가 100만원 분할 매수한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중이 좀 높죠. 올라갔을 때 팔죠. 그러면 얘는 이만큼 떨어져 있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 팔아서 다시 이 이익금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원래 매수해야 될 유보금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진 애를 여기까지 올립니다. 최소 여기까지. 뭐 여기 이제 기준 그냥 대충 얘기하면 요 까만 선까지 계속 올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선에서 다시 이쯤에서 매수를 합니다. 바로 상단에서는 하는 경우는 시장 상황이 틀리지만 약간 매도를 하고 났으면 그 가격에는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약간 호가가 있을 때 팝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매수를 하고 그러다가 떨어졌죠. 그러면 얘는 여기 와 있으니까 이만큼을 이익을 가져가겠죠. 여기서 매도를 하니까 이만큼의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레버리지에다가 이익금과 UV를 넣어서 다시 중앙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계속 놓는 겁니다. 뭘? 이 검정선을 계속 맞추는 거야. 계속 맞추는 겁니다. 사고 팔고. 그러면 자 이때 팔은 거 이익금을 해서 얘를 여기다 레버리지는 여기에 맞췄어요. 인번에 여기서 또 사겠죠. 그럼 올라갔으면 레버는 여기서 매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익금을 가지고 다시 여기다 투입을 하고 UV를 다시 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중을 올리는 거죠. 올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뭘로? 이익금과 유보율로 유보금 1회 투자금을 가지고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을 맞추는 거죠. 계속 평행선을 맞추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예를 들면 한 번에 예를 들면 1000만원이 있다고 해서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50만원, 1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맞추는 거야. 계속 맞추는 겁니다. 이 검은 선을 위해서. 내가 검은 선이 2500선이라고 친다면은 2500선으로 가는 게 맞고요. 자. (2500선) 2400선 2800선 자, 이 라인에서 얘네들이 움직일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겁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서 맞출 것인지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뭘로? 내가 가진 투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나는 2500이 정당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기준을 맞추는 거고요. 나는 2600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 라인으로 가는 거고요. 2400까지 생각한다 이러면 이 라인까지 가는 겁니다. 이 라인들을 맞추는 거야. 매도로 계속 매도를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분할 매수 계속 맞추는 겁니다. 기준 따라.
그러면 다 보냐? 물론 잃어본 적은 없으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 얘기했지만 시간하고 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러면 맨 처음에 가진 그 기준가에 대한 어떤 가치가 심하게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한 번에 들어갔을 때는 매일 갱신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가치에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의 어떤 단점을 좀 커버가 돼요. 커버가 되고, 단, 이 투자법에 대해서 리스크는 있습니다. 자, 기준점을 나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고 아래 위로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였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죠. 계속 상승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대는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요게 리스크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레버리지 인버스를 동시에 기준가이기 때문에 이게 뭐 2500이라고 칩시다. 2500 주가 지수가 2500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양쪽 매수를 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쪽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상승 쪽으로 본다 그러면 레버리지는 상승을 했으니까 이익을 벌겠죠. 그런 만큼 인버스도 하락을 하겠고, 이 이익금을 넣고 또한 유보금을 해차금을 넣어서 이렇게 맞췄다고 칩시다. 그리고 요즘에 또 사야. 그럼 일단 이제 여기서는 뭐 문제가 없고, 얘도 조금 올라온 게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까지는 안 왔어요. 무조건 여기만 가는 겁니다. 무조건 상승, 무조건 하락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상승만 봤을 때는 이 정도 맞췄는데? 라고 했는데, 자, 여기로 옵니다. 그러면 다시 레버리지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이 이익금을 다시 여기다 투자를 하죠. 그리고 또 투자금을 유보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린 방향이 한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한 여기로 칠게요. 요쯤에서 또 매수를 했겠죠. 레버리지는. 그럼 레버리지는 여기까지 벌입니다. 그 인버스는 요만큼 하락을 또 하겠죠. 한 요 정도는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이 유보를 가지고 여기서 요만큼 가진 이익금이 일부 이익금을 가지고 올린다고 하면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리고 유보 1회 투자금을 더 투자하면 여기로 되겠죠. 그럼 이 기준점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최악은 여기라고 칠게요. 최악은 여기라고 치면은 이렇게 간다 그러시면 인버스는 아무리 투자를 해도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 갭이 생기죠. 여기서 갭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이익금을 넣고 해도, 자, 처음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러면 이제 점점 누적되니까 100만원 가지고 이제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300만원이 있어야 반은 올라가는 거지. 이 정도는 올라가는 거지. 이 정도는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큰 단점이죠. 반대로 마찬가지로 기하급수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레버리지는 미친듯이 떨어지겠죠. 못 맞추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작아야 되는 거죠. 처음에 여기서 300만 원이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는 1000만 원이 돼야 이 정도는 될 겁니다. 근데 수익 구간은 안 해요. 여기까지 더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서 50만 원부터 100만 원, 150만 원 점점 크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증여법인데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쨌든 리스크가 항상 상쪽으로 가거나 상승만 하거나 하락만 하는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 못 들어가냐면 이제 심리적으로 봐야 돼요. 만약 못 사요. 무서워서 못 사요. 계속 상승을 하고 계속 하락한다 그러면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일 상승하고 한달, 만약에 매일 상승한다고 레버리지를 매일 살 수가 있나? 늘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이럴 때는 사고 팔고, 이럴 사고 팔고 하는데, 지금 기준 저점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점 이 정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매수하는 거고, 올라갔을 때 또 매수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이 모든 거를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에서 나는 추가 매수한다. 마이너스 2%를 늘려야 되는 거죠. 투자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늘리면서 최대한 내가 생각했던 어떤 기준점 주가 지수를 최대한 맞춰가는 거죠. 이 라인대로.
제가 스스로 올리는 거죠. 이거는 내 단가를 맞추기 위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2500이 했지만 2600까지 만들고 2700까지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늘 한없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 지금 얘기한 거는 ETF에서 과연 장기 투자가 나쁘다, 뭐 어떤 이유는 다 있죠. 이유는 다 있고 어떤 상품 구조상이 있지만 일단 이거는 만기가 없는 상품이에요. 만기가 없는 상품이고 뭐 실수로 그래도 주식보다는 쌉니다. 주식보다는 싸고, 그리고 매일 갱신된 어떤 이제 기준가가 새로 맞춰진다,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상품 구조상은 그런 거고, 그 상품을 저희가 이용을 한다면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죠. 찾아내는 거죠, 방법은. 그러면서 저희가 수익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오늘 첫 번째 하는 거는 시장의 변동 범위가 아주 클 때 투자하면 좋다. 종합지수 최고가 최저가일 때 레버리지 인버스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좋다. 한번 당일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했을 때 투자하는 게 좋다. 근데 3번은 직장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시초가부터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시초가부터 떨어지면은 이거는 뭐 대응을 하거나 예측을 해도 사고 팔고가 안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단기는 안 좋다는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죠. 뭐 단타는 안 되냐? 단타는 왜 안 되는 것이냐? 아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타도 가능하다. 단 분할 매수를 잘 이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익금과 해당 투자금을 기준선 주가에 맞춘다. 내가 생각하는 주가를 맞추든지 아니면 내가 그 기준가를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들어가서 최종 평단을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레버리지 인버스에 대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건데, 그리고 단점은 또 있죠. 상승 하락만 한다면 리스크이고, 상승 하락을 반복한다면 이거는 저희한테는 레버리지 인버스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러니까 박스권이죠. 박스권에 들어간다면 저희는 아주 좋은 수익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초기 해차 투자금이 적을수록 리스크 조각입니다. 뭐 한 1년을 장기로 보는 사람들은 1년을 장기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1년을 장기로 안 보는 사람들은 뭐 틀리겠죠. 기간을 어떻게 따냐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이면은 뭐 장기도 단기도 아닌 뭐 어중간한 상태고, 2, 3년 정도가 뭐 저는 장기로 보는 편이니까. 근데 손해 본 적은 없어요.
꽤 괜찮게 벌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통하면은. 왜냐하면 한 방향으로 계속 올라간다 해도 한 방향으로 계속 분할 매수를 하는데 매수 포인트 지점을 올려야 된다 이 말이 그리고 이제 매일 상승하려면 과연 정말 레버리지를 살 수 있냐? 못 삽니다. 주식하고 똑같아요. 높은데 못 사요. 내가 산 금액이 있는데 내가 산 금액이 있는데 내가 산 금액보다 어떻게 높게 살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하면서 비중이 줄어드는 게 사람 마음이고요. 일단 매수 포인트는 방금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1% 추가를 매수를 했다면 어느 정도 되면 총 투자금 대비해서 뭐 30%가 들어갔다 그러면 마이너스 3%로 늘리는 방식으로 그때부터 추가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주식이 늘 한없이 오르거나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복귀합니다. 어떤 적정 가치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고 뭐 오버슈팅을 하든 뭐 폭탄이 떨어지든 해도 제 가치로 돌아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는 걸 잊지 말죠. 가치가 오르니까 뭐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뭐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잘 성장을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하는 거고 그 저점에 따른 부분을 좀 더 올려서 계속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계산법은 인터넷에 많습니다. 인터넷에 많고 이거는 자기 입맛에 바꾸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혹시나 매크로로든 뭐든 이거는 요즘에 프로그램 많이들 하시니까 참고해서 이런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가지고 꾸미고 여기서 좀 더 추가할 게 있어서 좀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한 3개 정도 입력값을 받아서 총 투자 금액을 지정을 하고 춤의 매도 비율, 매도 퍼센트 요걸 입력받아서 계산하게끔 이런 거를 한 내일쯤에서 끝내서 앞으로는 요걸로 테스트를 해서 일단 결론을 내볼 거고요. 자, 무조건 나쁘지는 않다 장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분할 매수를 해놨는데 처음부터 크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1000만원이면 한 200만원 가지고 하시고 800만원은 유보율로 남겨두세요. 필요할 때 꼭 나옵니다. 급등 급락 때 쓸 일이 꼭 생깁니다. 나머지는 유보율로 두고
찬스일 때 기회인 거죠. 우리한테는 돈 버는 사람들은 위기일 때 기회인 거죠.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방송에 한 번 들어오시는 분 있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따로 없으시면 여기서 방송을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 방송을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거 개발하고 나서는 또 개발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